나인님, 응? 저 올해 응. 차 사고 싶어요. 차? 왜 갑자기? 내년에 아이를 낳을 거예요. 꼭 차가 있어야 한다는 선배 대디들의 이야기가 있었어가지고 이제 뭘 사야 될지 좀 각을 세워야겠다. 그래서 네. 좀 관심이 생겼어? 네, 너무 비싸요. 비싸지. 아니, 설마 했던 그런 차들도 너무 비싸. 막 기본 막 2천, 3천. 2, 3천은 기분이야. 응. 차 비싸 신차는. 제가 남편한테 차 1,000만 원 이하로 사자. 우리 눈 높아지면 안 된다라고. 1,000만 원? 야, 그러다 우리 죽어. 약간 이래가지고. 스치면 사망이야? 진짜. 그래? 두 개 버전이 있어. 네. 소리님이 골라. 현실적이냐 아니면 그래 그럼 하고 싶은 거니까 해봐 이거냐. 둘 중에 하나로 골라볼래? 네, 우리 가정을 위해서라면은 현실로. 현실용? 네. 운전을 누가 해 주로? 남편이 해야죠. 저는 운전면허 없어요. 면허 없어? 네, 신랑이 그러면 차를 가져본 적이 있나? 한 번도 없죠. 그러면 초보 운전이에요? 네. 소리님한테 추천하고 싶은 거는 첫 차는 중고차를 추천하고 싶어. 왜냐면 무조건 이제 까지게 돼 있거든. 그래서 이제 마음이 많이 아파. 여기저기 다니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좀 까져요, 차가. 운전 경험이 많지 않다. 네.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신차보다는 중고차를 추천하곤 합니다. 근데 별로 지금 눈빛이 많이. 네, 남편이 새 차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자꾸 남편 얘기를 하면 왜요? 남편 얘기하지 마시고 본인의 얘기를 하세요. 왜요? 진짜인데. 진짜요? 네. 근데 왜 신차를 원하죠? 중고차를 알아보긴 했나요? 알아봤어요. 우리는 중고차를 제대로 볼 안목이 없다. 그럴 거면은 그냥 신차를 사는 게 낫다. 오케이 좋아요. 네, 좋아. 그럼 이제 제가 막 너무 그렇게 안 하고 좋아요. 그러면 신차로 우리 한번 알아볼까요? 네, 좋아요. 네, 좋아요. 어떤 게 궁금해? 내가 이 차를 사도 되는 사람인가? 왜냐면 저는 그리고 우리 가족은 사고 싶은 차가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럼 쉽죠. 그러면 얘기가 네, 쉬워요. 그래서 쉬워져요. 이거를 내가 사도 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확인받고 싶어요. 차가 뭡니까? GB80. 제가 아는 그 GV80. 네. 제네시스. 제네시스 SUV. 네. 아이가 생길 거면 큰 차를 사는 게 좋다라고 해서. 네. 근데 GB80을 봤는데 그날부터 GB80밖에 밖에 안 보이죠. 들어와요. 원래 그래요. 진짜. 그게 뇌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소리님이 예를 들어서 여름 휴가를 가고 싶다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부터 온갖 막 노랑풍선 모두 투어부터 시작해서 비행기 항공권 유튜브에도 뭐 어디 뭐 발리에서 생긴 일 막 그런 거 뜨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주로 SUV 보시나 봐요. 아이 네, 생각이 네. 있으셔서. 네. 또 이제 저 이렇게 똑같냐? 그 안전함의 대명사 볼보 아니면 GB80. 그러니까 볼보의 세이프티 밸류냐 아니면 GV80이 어찐 차냐 그거네요. 한 20년 타고 싶어요 GB80. 네. 그렇게는 안 될 거예요. 자, 좋습니다. 이걸 내가 사도 되느냐? 사도 된다는 의미는 뭘까요? 사회적 그런 의미예요? 전혀 아니죠. 재정적? 그쵸. 이 차가 나한테 적합할까를 따져보는 기준을 몇 가지를 드릴게요. 상황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다른 기준. 좀 후한 기준, 빡센 기준 이렇게. 후밥. 네, 빡센 기준이 있고요, 후한 기준이 있는데요.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고민을 할 때 어떤 부분이 좀 구체적으로 어려웠어요? 나중에 유류비나 보험이나 어. 막 이런 유지 비용이나 네. 등등등등이 다 있을 텐데 이것까지 감안했을 때 나한테 최적의 선택이 무엇일까? 이게 계산이 아예 안 되죠. 계산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유지 관리비죠. 네. 그런 걸 안다고 하더라도 설령 그래도 어려워요. 본인 소득의 몇 프로 정도를 차에다 쓰는 게 적합할까? 100%. 네? 100%. 월급이죠, 월급? 아니요. 연봉. 연봉이 왜냐면은 부부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그게 아니고요. 살아가는 동안. 그러니까 차를 한번 사면은 계속 이제 마이카족이 되잖아요. 인생의 그 긴 네. 시기에 도움이 되는 일관된 기준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번만 오케이 막 이게 아니라. 자, 빡센 기준은요. 본인 가구 소득의 5% 이내로 차에 돈을 들이는 겁니다. 후한 기준은 10%입니다. 너무 확 후해졌는데? 근데 이게 좀 아깝다고 생각해야 돼요, 사실. 내가 열흘 일해서 하루 버는 거를 차에다가 쓴다고 생각을 해봐요. 앞으로 평생 주말에만 타고 다니는 차에다 쓰는 거예요, 10%가. 근데 이걸 계산을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이 계산을 못 해요, 대부분. 자, 그럼 볼게요. 5% 이내로 할 거면, 그리고 차 처음 사면 보험료 내야 되거든요. 그거까지 합쳐가지고 내 월급의 6배 이내에 해당되는 가격의 차를 사는 게 좋아요. 그럼 제가 만약에 300만 원이에요.
네. 근데 싱글이에요? 네. 1,800만 원? 네, 1,800만 원짜리 차. 이게 좀 빡세게 어떤 미래를 준비하면서 오. 이게 왜 그러면 5%가 6배랑 뭔 상관이냐. 차를 한 대 사면 얼마 동안 타고 싶어요? 10년. 10년. 대부분이 10년이라고 말하거든요. 오. 10년을 탄다고 칩시다. 10년. 차를 한 대 사서 차값이 10년 동안 쫙 뿌려지는 거예요. 매달 10년 동안 조금씩 10년 탄 차가 중고차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빵원이에요. 그냥 감가가 끝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그럼 10년 동안 소득의 5%예요. 연봉이면 소득의 10%죠. 그러니까 6개월치가 5%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월급이 300만 원이다. 300만 원 곱하기 6이니까 1,800만 원. 물론 나중에 소득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일단은 타이트한 기준이니까. 요 정도. 후한 기준은 10%예요. 월급이 300만 원이면 3,600만 원. 3,600만 원짜리 차를 탈 수 있죠. K5 찾아봤더니 옵션 풀로 때리면 3,500이네요. 깡통이 2,700이니까 한 3,000 초반? 그래서 월급이 300 정도 된다. 나는 미래족이다. 미래족. 캐스퍼. 나는 그거보다는 프레젠트 이즈 프레젠트. 약간 그 족이다. 캐파. 요 정도를 보면 되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 소리님이 아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빡 기준으로 6배. 네. 그럼 빡과 후를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하셔도 좋은데 예를 들어서 후한 기준을 넘어선다. 내가 보고 있는 게 다 드세요. 뭘요? 인터넷 창을. 만약에 우리 드림이 중에 누군가가 후한 기준을 넘어서는 차에 마음이 꽂혀 있다. 저는 말리고 싶어요. 그러지 말라고. 한 방에 돈 질러놓고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2주 출근하는 것 중에 하루는 차 때문에 출근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많이 썼어요. 옛날에 돈을 아낄 때. 내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입해야 하는 인풋을 떠올렸다고요. 가치가 재평가가 돼요. 맞아요. 노 땡큐. 어떤 차를 외제차를 내가 마음이 꽂혀서 외제차를 봤어요. 차만 보면은 그냥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원래 그래요, 사람은. 근데 그 차를 보면서 동시에 내가 투입해야 하는 인풋의 양이 보여야 돼. 고평가되어 있던 게 정확하게 재평가가 돼요. 아 근데 맞벌이는 그 혼자 월급만이랑 같이 그럼요. 그건 거죠? 대신 그게 통하려면 10년간 맞벌이 해야 된다는 거죠. 10년 동안 타니까. 10년간 맞벌이 하거나 내 목만큼을 몇 년 뒤에 벌 수 있다. 그러면은 내가 그만두더라도 소득은 똑같아지니까 그러면 상관없죠. 보고 있나? 저는 잘못 없습니다. 소리님 남편분. 네. 10년 탈 거면 40대 내가 갖고 싶은 차를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살면서 내가 40대에 이뤄야 될 거, 30대에 이뤄야 할 거, 50대에 이뤄야 할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접근을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왜 유독 내가 갖고 싶은 거는 그렇게 후한 거지? 30대에는 뭐 그랜저 타야지, 40대에는 그 제네시스 타야지,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일하는 거 열흘 출근해가지고 하루를 차값에다 쓰고 싶진 않아. 내가 만약에 지금 제네시스를 타는 거는 내가 열흘 일해서 하루를 차에다가 다 꼬라 박는 거야. 근데 나는 그러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나는 그 차를 안 타는 거야. 물건이야 사면 되는 거니까 나중에 내가 갚아나가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할 수 있겠지만 자산이 아니고 감가만 되는 건데 5일 출근해서 하루를 거기다가 때려박고 싶진 않아 라고 말을 할 수 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진짜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개념 있어 보여. 멋지죠. 왜냐면 있어 보여. 자기 주관이 있는 거잖아요. 자기 주도적으로 사는 거잖아. 뭐 20대는 이거, 야 20대는 이거가 어딨냐, 30대는 이게 어딨어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근데 그 비율로 접근을 하면 첫 번째로 좋은 점은 커스터마이징이 돼, 그 기준이.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기준에 들어간 변수가 적정 차값은 소득이 변수죠. 소득이 올라가면 차가 어떻게 돼요? 차가 올라가죠. 내가 성장하고 내가 좀 더 이전보다 나아질수록 내 차도 같이 좋아지는 거야. 이 재미가 있다. 인생이 길어가지고 이 게임이거든. 일종의 게임들이야 다. 게임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같은 거 나오는 것보다 올라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지는데 그걸 깨나가는 그 재미가 있거든. 재밌게 산다는 건 나는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런 거라고 생각해. 나도 차라는 거를 2번을 사봤거든. 근데 처음 샀던 차는 내가 잘못 샀어. 기준이 없었어. 2013년인가에 그때 당시 기아 소렌토. 내가 33이면 대리 됐을 때 그때 내가 차를 사고 싶더라고. 지금 제 나이에요. 33. 그러니까 네. 그때 내가 기아 소렌토를 탔어요. 그때 당시에 2,900만 원 정도? 2013년에 2,900이면요 서울 아파트를 살 수가 있었어요. 제가 몰라서 그랬지. 너무 놀랍죠. 서울에 핵심지 이런 데 아니라도 21평짜리 아파트 한 2억 4천에 전세 2억 이럴 그걸 몰랐죠. 그래서 저는 2,900만 원짜리 차를 샀는데 이때 당시 제 월급이 200만 원대였어요. 상여 터지면 조금 더 올라가요. 300 정도? 300이면은 후한 기준이 3,600이잖아요. 거의 내 후한 기준에 근접하게 산 거지. 그냥 사고 싶어서. 뭐 없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친구 차 봤는데 친구가 소렌토를 뽑았어. 와! 야, 차 좋다, 멋있다. 야, SUV가 좋아. 너도 SUV 사. 그래? 알아봤더니 투싼이 있고 뭐 산타페가 있고 있는데
투싼은 왠지 좀 작아 보여. 그냥 뭐 나 큰 차 사야지 하고 기아 소렌토 딱 샀죠. 그리고 제가 이걸 10년을 탔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거의 20만을 tas어요. 직장인이 엄청나게 탄 거죠. 어마어마하게 탄 겁니다. 하루에 10km 정도 되는 거리를 출퇴근을 차를 갖고 하더라도 1년이면은 한 10,000 조금 더 타요. 그래서 10년 동안 완전 감가를 시킨 거죠. 제가 투자를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이걸 이렇게 비싼 차를 샀을까? 일단 이게 제 경험이에요. 소비를 할 때, 특히 차를 살 때는 차 자체에 꽂힌다는 거예요. 모든 근거가 그걸 중심으로 맞춰져요. 아이를 키우니까 큰 차 사야 돼. 아니야. 안 그래요. 아이 키워보면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차가 있으면 편한 거죠. 근데 차가 있어야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요. 왜? 이게 꽂혔거든요. 내가 사고 싶거든요. 이게 내가 빡 꽂혀 있기 때문에 차가 있으면 아이를 키우는데 참 도움이 돼가 팩트인데, 차가 있어야 애 키울 수 있어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완전 다른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준과 수준이 낮아지고 물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본인이 스스로가. 제가 누군가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나 또한 예전에 그런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나한테 맞지 않는 과한 차를 샀다. 이런 류의 소비를 할 때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소비를 통해서 내가 희생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떠올려 보면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또 있어요. 사람들이 차를 살 때는 차만 비교해요. 아, 소렌토 살까? 산타페 살까? 제네시스 살까? 그랜저 살까? 이렇게 차만 비교하거든? 그게 아니고 차 외에 다른 것도 비교할 줄 알면 현명한 거죠. 난 그걸 말해주고, 그게 내 경험이니까. 기아 소렌토를 사고 싶어서 그냥 거기서 휠 크기 고르고 고민하고 있고 이렇게 한 거예요. 휠이 좀 큰 게 좀 간지가 멋있네. 차가 이게 좀 SUV니까 좀 커 보이네. 이런 걸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내가 모르는 어떤 영역에 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치 있는 게 있다는 걸 내가 몰라서 얘의 가치를 정확하게 조정을 못한 거죠. 그게 참 아쉬워요, 저는. 근데 내 아쉬운 경험이 이 영상을 보는 어떤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자기만의 기준이 있고, 누군가한테 아니 노나이님 이런 차를 타세요? 라고 했을 때, 아니 저는 이런 이유로 이런 차를 탑니다. 저는 아주 괜찮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진짜 멋진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유혹이 왜 그렇게 다가올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다가올만 하니까 다가오는 거예요. 다가올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내가 대학을 딱 가요. 그럼 대학교 1학년 입학하는 순간 모두들 뭐부터 해요? 술 마시고, 그 다음에 또 뭐 해? 미팅하고. 그러니까 왜 그래? 고등학교 때는 MT 안 가. 그 나이가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그렇죠. 남들 다 하니까. 고등학교 때는 MT 안 가. 고등학교 때는 술 안 마셔. 근데 왜 인간이 정해놓은 그 사회적 기준 20살이 되는 순간 고삐 풀린 듯이 그걸 다 하냐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상하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이 영상 보는 30대 후배님들한테 제가 진심으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뭘 사고 싶고 뭘 갖고 싶고 이런 거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 감사합니다. 당연한 거야.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아, 역시 난 한심하구나. 나는 맞아. 돈을 낭비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 돈이 생겼으니까 사고 싶은 거예요. 20대 때 차 사고 싶어요? 대학 때? 전혀. 왜? 살 수가 없잖아요. 잘하면 살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눈에 들어오는 거죠. 되게 자연스러운 거야. 나도 그랬어. 괜찮아. 사고 싶은 마음 드는 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거야. 근데 그때 내가 하는 행동에 라벨이 붙어 있어야 돼. 파란색 행동인지 빨간색 행동인지 까만색 행동인지를 알고 내 의도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 큰 허들이 남 눈치 보는 거죠. 내가 살고 있는 집이나 아파트나 동네 주차장에는 다 외제차야. 나만 국산차를 주차를 해. 그게 내가 힘들어. 그런 것들을 이겨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이겨내는 게 처음엔 되게 어렵거든. 훈련이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당당해질 수 있어요.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나중에는 초반에 외부 촬영할 때는 직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차 번호를 물어봐요. 주차 등록 해주려고. 차 번호 넣어서 조회하면 번호판 사진이랑 차 모양이 나오거든. 어떤 분이 너네 차 번호가 네 땡땡땡땡이요. 네네. 이거예요? 이거 맞아요? 완전 구형 옛날 소렌토니까. 네 맞아요. 그분이 말은 안 했지만 나를 보면서 그 지었던 표정을 내가 잊을 수가 없어. 얘 부자 맞아? 유튜브에 뭐 얼마 자산가 막 이래놓고 이거 맞아? 이 표정. 근데 물어보진 않아. 근데 표정이 표정이 말을 해줘. 그래갖고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 예, 제 차 맞아요. 만약에 한 번 더 물어봤으면 내가 이런 얘기를 해줬겠죠. 저 이제 나중에 차 살 건데 그때는 제 지금 상황에 맞게 살게요. 근데 전 아직 이 차 멀쩡해서 타고 다니고 싶어요. 그런 거를 몇 번을 겪게 돼 있어요. 처음에 내 마음으로는 쪽팔리기도 하고. 아니에요, 저 이거 제가 많이 빡세게 해서 한 거지. 저런 차 탈 수 있어요 라고 말하고 싶어. 사람이 그렇게 돼요. 나도 그랬어요, 나도. 근데 그거를 몇 번 겪으면서 이겨내면
생각보다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서 재밌다라고 느낀 게 뭐냐면 부자의 이미지가 하나야, 하나. 우리도 사람마다 다 어때요? 다 다르죠. 다 달라요. 저 사람이 똑같이 500 벌어도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이 사람들 둘이 소득이 같다라고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부자들도 마찬가지야. 부자들 중에도 추성훈 막 시계 2억짜리 차고 팔찌 막 몇천만 원짜리 차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유재석 씨 같은 사람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 분명한 사실은 뭔 줄 알아요? 사람마다 다 자기 기준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추성훈 씨가 예능에 나와가지고 블링블링 좋아하니까 김구라 씨가 그거 얼마에 물어봤더니 뭐 얼마입니다. 와, 뭐 부자. 그게 아니고 저 스스로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파이트머니를 받으면 그 중에 일정 부분을 내가 이런 걸 사는데 쓴다.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차 살 때 어때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없다고 그게. 근데 그게 안타까운 거. 오늘 내 기분은 제네시스야. 그렇지. 가자 제네시스. 잠깐만. 왜? 하루만 자고 생각하자. 내일은 볼보가 될 것 같아. 약간 막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걸 사기 위해서 넣어야 하는 인풋의 양, 이거를 삼으로 인해서 내가 포기해야 되는 다른 재화나 자산의 크기, 이런 것들이 없고 그냥 그 물건에만 딱 꽂혀버릴 거지. 내가 얼마나 기뻐질까. 그렇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차는요, 내가 태어나서 사는 것 중에 두 번째로 비싼 거일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첫 번째로 비싼 건 이제 집일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이나 차를 살 때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있죠. 첫 번째는 나의 인풋의 가치, 두 번째는 기회비용의 가치, 그거를 잘 고려해서 하시는 게 좋죠. 그런 차이를 잘 인지해서 여러분들이 차를 사시려고 할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서리님 이제 고민 해결됐나요? 좋은 차 사십시오. 좋은 차란 내가 이 차를 타고 다니는 이유를 말할 수 있는 차가 좋은 차입니다. 그냥이요, 갖고 싶어서요, 이거는 전 좋은 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절대 그런 게 초라하거나 내가 부끄럽거나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걸로 본인이 평가될까 봐 두려워하시는데, 만약에 누군가 그런다면 그런 거는 그냥 시원하게 발로 걷어차시면 됩니다. 그런 거 아무짝에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나중에 재밌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점점 업그레이드 해가는 그 재미. 후배님들 차 앞에서 고민하지 마시고 안전운전 하세요. 골딸내미 10년 동안 귀여워. 근데 내 생각에 내년에도 귀여울 것 같아. 11년에 귀여워. 내 인생에서 10년 동안 너무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존재하고 같이 사는 거야. 막 웃는 거 봐.